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시험 쳤던 거 저기 문제 잠깐 볼게요. 일단 문제 풀기 전에 그 문제 전반적인 수준을 봐보면은 그 지난 1차 때보다는 문제가 확실히 쉽습니다. 아시겠죠? 좀 많이 쉬운 편이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쉽다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저희가 만약에 뭐 2010년부터 있잖아요. 그 다음 뭐 2018년까지 시험 문제 난이도를 이 정도로 보면은 18년부터 이렇게 쭉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제일 정점 찍은 게 2020년 1차 시험이요. 1차 시험인데, 자, 요번에 2020년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보다는 확실히 많이 떨어졌어요. 아시겠죠? 떨어지긴 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2018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2018년이나 2019년이나 이때 있었던 1차, 2차 시험하고 비교해보면 뭐 난이도가 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체감상 쉽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직전 시험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조금 쉽다라고 느끼는 건데, 이번 시험 자체도 그 문제 수준이나 또는 개별적인 지문들 봐보면은 결코 저기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좀 까다롭긴 한데, 이번엔 저기 다른 과목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찰학이 체감상 이제 제일 쉬웠던 과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저기 뭐 쉬우면 뭐합니까? 앞에 형법, 형소법 저기 국사 영어 풀다가 경찰학 풀 때 시간 부족하면은 다 낚여요. 아시겠죠? 그냥 문제를 출제를 되게 잘 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20분 주고 있잖아요. 20분 동안 찬찬히 풀어봐 하면은 학생들이 대략 뭐 80점 넘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뭐 한 10분 초반대 있죠. 12분, 13분 요 정도에 풀어냈으면은 저기 실수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씩 좀 봐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장 적절한 거죠. 자, 1번 공공의 안녕에 의한 개념은 법질서의 불가침, 국가의 존립,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포함한다. 자, 이 중에서 제1의 요소는 뭡니까? 법질서의 불가침이니까 1번은 X죠. 이건 뭐 기출문제 안에 기출문제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의 질서란 불문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 다음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불문규범이 성문화되어가는 현상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습니까? 축소되고 있습니까? 축소되고 있죠. 2번이 O. 그래서 이제 깡다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번이 O가 나오면 3번, 4번은 당연히 틀렸겠지. 내 공부에 확신이 있을 때요. 그래서 2번에서 답을 걸러내면은 2번 문제로 넘어가야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건 저기 틀린 문제 고르는 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적절한 거 골라봐 하니까 또 3번, 4번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 그래서 또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까먹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보시면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한 경우, 이거 말뜻을 생각하라 그랬죠.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했지만 잘못 긍정했다. 자, 잘못 긍정하려면은 실제로 위험해야 됩니까? 위험하지 않아야 됩니까?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아야 되고,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하다고 잘못 긍정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새벽 3시 주택가 골목길 살려줘 라는 외관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외관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구체적 위험도 위험이고 추상적 위험도 위험이다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추상적 위험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개입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구체적 위험의 경우에만 경찰 개입이 정당화된다. X.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경찰 개입이 정당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것 고르시오 하면은 이건 방법 없어요. 아시겠죠? 답이 좀 이거다라고 확신이 들더라도 다른 거 뭐 검토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최대한 빨리빨리 걸러내야 되죠. 이런 문제들은 실제 시험장이면은 최소한 30초, 그 다음에 넉넉 잡고 40초 안에 다 풀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쭉 읽으면서 틀린 자리 그냥 쫙쫙 끊고 바로 걸러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경찰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 그대로 전부 다 채택한 거죠. 자, 1번,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에 대한 임무가 사물관할로 인정이 되고 있다. 어디 영향을 받은 겁니까?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사물관할로 인정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주한미군 시설은 외국군대, 일반적인 외국군대하고 조금 다르다 그랬죠. 우리도 들어갈 수 있고 걔들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범인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긴급한 상황에는 동의 없이도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풀이 할 때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관습이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다 했었습니다. 자, 3번도 맞고, 4번 이거 시험에 나왔던 질문 그대로죠. 현행 범인이 있을 때 지시를 받은 후에 체포합니까? 아니면은 일단 체포 먼저 하고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체포를 하고 나서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은 4번 X. 자, 그래서 1번, 2번은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되게 쉬운 거고. 그 다음 3번. 경찰 표상에 대한 서술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 계신데 그 이름 골라보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풀이하고 마무리 특강할 때 실무종합책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선배들 많이 있으니까 이름 좀 다 보십시오. 말씀드렸고, 저희가 전범위 모의고사 풀 때도 다 했었죠. 그럼 기억번 성산포 경찰서장 재직 시에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총살명령에 대해서 부당함으로 불이행한다. 자, 그럼 예비검속자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저기 구례 경찰서냐 아니면 제주도 성산포 경찰서냐, 자, 경찰서 이름 보고 구분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산포 경찰서장님은 문영순 경감이고요. 그 다음 구례 경찰서는 안종삼 서장, 요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성산포 경찰서장이니까 문영순 경감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여자 경찰 넣으면 누구 골라내라 그랬더라? 안맥결 충경 찾아내시고, 디귿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나왔으니까 안병화 시험감. 그 다음 리을번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했다. 그 다음 식산은행과 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건 경찰학에서도 했고 국사시간에도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석주 찾아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기읍,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디귿 빼고 기읍, 니은, 리을 세 개는 이번 시험에서 처음 나온 지문이요. 처음 나온 지문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풀이하고 그다음 마무리 특강 때 다 정리했던 부분들이니까 수업 제대로 들었던 학생들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문제가 자, 만점 방지용이죠. 그냥 틀리라고 네 문제인데, 이게 간부나 승진 시험에서도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 순경 시험에서는 제 기억에 10년 넘게 출제 안 됐던 부분이 4번 문제지향 경찰활동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전통적 경찰활동 이 있고, 그다음 전통적 경찰활동에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1990년대를 기준으로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경찰활동이 변화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건 뭐냐면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역사회 경찰활동 이외에 요놈하고 비슷한 맥락인 게 뭐가 있냐면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란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웃지향적 경찰활동. 자, 그러면은 큰 맥락에서 보면은, 자, 여기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나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나 큰 맥락에서는 똑같아요. 전통적 경찰활동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냐. 자, 그 다음 거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아봐. 보기 1번, 2번, 3번이 요놈이고 4번 있잖아요. 4번 보기가 여기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저기 수업 시간에 이걸 수업을 듣고 준비해간 학생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다 찍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을 하셨을 텐데, 근데 4번에 2번 지문 있잖아요.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지난번에 법학 경제 문제 보면 2번 지문이 보기로 나왔었는데, 근데 그 2번 지문을 안다라고 해서 1, 2, 3, 4 중에 걸러낼 수 있는 패턴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맞추면은 좋긴 한데 틀렸다라고 해서 뭐 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은 1번, 2번, 3번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4번 이놈은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도 그냥 저기 뭐지?
과목 개편되면 문제수 많아질 거니까 그냥 이런 부분들도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하라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왜 저 군대에서 사격하기 전에 0점 사격하는 거 있잖아요. 대충 여기 한 발 쏴가지고 앞으로 시험 문제 이런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는 맞춰서 좀 준비를 해라, 이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틀려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5번.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5번 이게 저기 문제 보니까 완전 예술입니다. 예술.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경찰청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경찰법에서 청장 임명 절차나 또는 청장의 권한이나 청장의 탄핵 이런 것들 쭉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경찰법하고 경찰공무원법 짬뽕 시켜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오던 부분도 출제를 한 부분인데, 자, 1번 보시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을 한다. 여러분들 이 부분 우리 경찰공무원법 파트에서 징계권자 할 때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경찰공무원법. 경찰법에 있는 게 아니고 경찰공무원법에 있고, 아까 우리 기본이론 수업할 때도 자,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 나눠가지고 쭉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청장, 재청, 장관, 총리를 모두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죠. 자, 그러면 청장이 한다. X 누가 합니까? 청장은 재청하고 장관, 총리를 모두 거쳐 대통령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나왔죠. 여유가 있으면 찬찬히 생각하고 풀면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평상시에 자주 보지 못했던 형태의 패턴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을 해요. 그래서 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일단 X고요. 그 다음 2번 임기 2년 보장되죠. 근데 직무수행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을 할 수 있다. 자, 국회가 탄핵하는 게 아니고 국회는 뭡니까? 탄핵 소추 의결을 하죠. 저거 탄핵시킵시다라고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그 다음 저희가 수업할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면 청장 직무는 정지가 되고 사건 어디로 간다 그랬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마지막이 틀렸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놈 탄핵시킵시다, 헌법재판소에 소추합시다라고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2번도 X.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놈은 저희가 심화이론 또는 기출문제 풀 때 제가 제주도 경찰 이야기 한 번씩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제주 자치도에는 자치경찰이 있는데 전국적인 비상사태 발생하면은 청장이 지감독할 수 있고, 제주도 지역 단위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자, 제주지방청장이 자치경찰을 지감독합니다. 자, 그럼 거기 지문 보시면은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공무원도 언제나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다. 언제나 직접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한해서 지휘 명령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이건 간부시험, 승진시험, 순경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다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 때도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심화이론 공부하거나 할 때 대리위임 공부할 때 요 규정 가지고 항상 설명드리죠. 청장은 지방청장에게 임용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은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4번.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공부를 조금 부실하게 했거나 또는 시간이 쫓겼으면은 뭐 실수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6번 임용 결격 사유. 자, 지난 6월에 개정되면서 7가지에서 10가지로 늘었다. 공부했죠? 그래서 머릿속에 다 넣으십시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기억.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형이 확정되거나 치료 감호가 확정되거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 포함해서 전부 다 임용 결격 사유죠. 기억번은 5. 그 다음 니은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형벌 기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자, 그 다음 디귿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맞죠? 그 다음 리을. 자,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 자, 횡배 3이 했잖아요. 횡배 3이 성백 3이고 횡배 3이죠. 자, 그러면은 횡령 배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잖아요. 2년이 지난 사람이 아니고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급하게 풀면은 횡배 3, 2만 보고 바로 또 딱 넘어가 버리죠. 근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고, 자, 미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자, 그럼 6번 문제는 지금 보기 기읍,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각각 OX 여부가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개수 문제로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거의 시간에 쫓기면 실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OX 여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야죠. 그래서 6번은 틀리면 안 돼.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7번 비례의 원칙입니다. 비례의 원칙.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례의 원칙 공부할 때 자, 초기에는 일부 행정 영역, 현재는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정 영역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오면 무조건 다 X 치라 그랬죠. 자, 그다음 비례의 원칙 원래는 글자로 안 적혀 있었지만 지금은 성문화 현상 거치면서 헌법 제37조 제2항, 그다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성문화되어 있고, 그다음 경찰권 발동의 조건, 정도와 관련 있죠. 그다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 필요성의 원칙은 우리가 다른 말로 최소 침해의 원칙이다. 상당성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대포로 참새 쏘지 마, 여기 있는 상당성의 원칙 또는 협의의 비례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정리를 했죠. 자, 그러면 1번 독일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해왔고 오늘날에는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 앞부분 뭐 특별히 걸리적거리는 거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날에는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5. 그 다음 두 번째, 최소 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자, 봐라. 최소 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거 두 개 같은 겁니까? 아니죠. 자, 필요성의 원칙을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는 협의의 비례의 원칙은 상당성의 원칙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이 X. 자, 그래서 실제 시험장이면은 2번 X니까 밑에 3번, 4번 봅니까? 안 봅니까? 제끼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시간 번단 말이야. 자, 2번이 X. 자, 그 다음 세 번째, 경직법 제1조 제2항.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도 도출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7번 마찬가지 되게 쉬운 문제죠. 그 다음에 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경찰관 직무집행법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대상, 방식, 한계 걸러내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부분 검토하라 그랬죠. 자, 그럼 1번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땡땡땡땡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미아병자 부상자 거절하지 않는 경우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양반들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 제외한다잖아요. 그럼 거절하지 않으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부하는 기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경찰관서에서 일시보호는 24시간, 물건을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죠. 그 다음 6시간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제3조 불신검문에서 동행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게 6시간 초과할 수 없다는데, 이거 문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기출문제 보면은 옛날에도 3조 4조 시간, 어차피 경직법은 시간 몇 개 없잖아. 그래서 바꿔가지고 출제를 했었는데, 자, 시간 틀렸죠. 그 다음 네 번째,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로 인정되는 물건을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8번도 아주 쉬운 패턴입니다. 아주 쉬운 패턴. 틀리면 안 돼. 틀렸어요? 틀렸나? 씨발, 야, 손 들고 있어.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9번. 9번 요놈은 저기 시험장에서 뭐 문제 있었던 거죠. 원래 문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 장비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왔었는데, 밑에 지문 내용이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문제 수정이 있었고, 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 자,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득을 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 또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있겠죠. 자, 1번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얘들아, 장구 사용 요건, 장구가 뭡니까? 수갑, 후승, 경찰봉, 방패 등을 말하고, 장구 사용 요건 첫 번째 뭐죠? 현행범,
사용 무기 장기 3년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세 번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니까 일단 1번 아웃이죠. 아웃이고,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는 어디 나오냐면은 분사기 최루탄에 있고요. 그다음 위해를 수반할 수 없는 무기 사용 요건은 범인의 체포, 그다음에 심표, 범인의 도주 방지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수업할 때 칠판에 한 번에 써놓고 다 비교했었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 1번은 굳이 따지자면은 위해를 수반할 수 없는 무기 사용 요건에 부합합니다. 아시겠죠? 장구 사용 요건이 아니고 위해를 수반할 수 없는 무기 사용 요건. 그다음 두 번째, 경찰관은 불법 집회, 시위 또는 소요 사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 그다음 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저기 끝에 보시면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가스차 사용할 때 지방청장 명령에 따라라고 돼 있는데,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부할 때 분사기 최루탄 현장 책임자의 사용 판단이죠. 최소한 사용한다. 그 다음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처럼 현장 책임자 판단으로 가스차 사용 여부를 결정할지 지방청장 명령 아닙니다. 자, 지방청장 경찰청장은 언제 나오냐면은 요번에 개정되면서 살수차 사용 요건이 따로 추가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살수차 사용을 할 때 최루액을 혼합을 할 때 지방청장 명령, 그 다음에 혼합 방법 이런 것들은 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2번도 X.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용 기록 보관해야 되는 거 뭐 있다 그랬더라? 살수차, 분사기 최루탄, 무기. 요렇게만 있죠. 그럼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전자충격기 및 전자방패라고 들어가 있는데, 얘들은 어차피 장구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장구는 사용기록 보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 네 번째, 경찰관은 범인, 주치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땡땡을 사용할 수 있고, 관서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거라. 자, 그럼 9번 같은 경우에는, 자, 4번이 옳은 지문인데 문제를 보다 보니까 조금 부정확하게 출제가 됐어요. 1번 자체가 지금 벌써 문제가 되거든. 이거 따지고 들면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라고 나오는데, 이런 거 저기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요건 없습니다.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라고 해서 범인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이 무기 사용 요건에서는 범인의 체포, 그다음에 심표, 범인의 도주 방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1번 지문 자체도 부정확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틀린 지문이라서 크게 문제될 건 없긴 한데,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제 조금 혼동을 겪은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 자, 그래서 9번 조금 뭐 난이도 있는 지문 정도로 해둡시다. 그래서 9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시면은 이 경찰서장은 동기부여 이론, 사기 이론을 활용해서 사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은 거기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이 동기부여 이론은 뭐냐면은 간부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서도 정말 가끔 나옵니다. 정말 가끔. 그러면 동기 요인하고 위생 요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자, 만약에 A라는 요건이 있고 B라는 요건이 있다. 일단 오늘은 수업하는 게 아니고, 자, 그냥 풀이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들으십시오. 자, 이 A라는 요건은 조건이 충족되면 좋긴 해요. 충족되면 좋긴 한데, 이 A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내 직업에 불만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충족되면 좋긴 한데 충족이 안 돼도 불만이 없는 요건들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 B라는 요건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있긴 한데 이게 충족이 되더라도 뭐 좋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좋을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위생요인, 동기요인 이렇게 막 구분을 하는데,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 직업이 싫어지진 않아요. 아시겠죠? 이런 요건들이 있고, 또 어떤 요건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직업이 싫어져. 정말 싫은데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걸 동기부여 이론, 위생요인, 동기요인, 이 허즈버그라는 학자가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뭐 사기 이론 해가지고 우리는 통상 뭐 공부합니까?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공부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도 찍은 학생들이 많을 텐데 혹시 심화 이론 때
또는 기출문제 풀이할 때 우리가 저거 하잖아요. 냉소주의하고 객관주의, 냉소주의하고 회의주의가 나오면 냉소주의 극복 방안 X이론, Y이론 해가지고 그때 잠깐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놈 설명 듣고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학생들은 3번 때를 맞출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따르면은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위임을 확대하였다. 자, 일단 참여, 제한, 포상, 대리, 위임,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 전부 다 뭡니까? 존경의 욕구 충족과 관련이 있죠. 1번은 O. 자, 그 다음 2번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요인 이론에 따르면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동기 요인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적성에 맞는 직무에 배정하고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게 허즈버그가 제시한 위생 동기 요인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이거 수업 들은 적 없을 테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세 번째 맥그리거의 X이론에 따르면 X이론은 성악설에서 시작합니까? 성선설에서 시작합니까? 성악설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계속 짱박혀서 놀려고 합니까? 짱박혀서 놀려고 하니까 애들 일 시키고 나서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면 감독자들이 조금 억압적인 방식으로 계속 지휘 감독을 해야 됩니까? 계속 지도 감독해야 된다 그랬죠. 무전 쳐가지고 어디냐? 또 어디 짱박혀 있는 거 아니냐? 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3번 맥그리거의 X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X. 인간은 근본적으로 일을 하기 싫어해요. 아시겠죠? 싫어하기 때문에 권위적인 방법으로 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번째 Y이론은 성선설이죠. 태어날 때부터 착하잖아. 내버려둬도 일을 잘한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은 줄이고 결정 과정에 부하 직원들이죠. 일선 경찰관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도록 지시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은 만약에 X이론, Y이론 들었던 기억이 나는 학생들은 아 이거 3번이 틀렸구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예산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자, 우리가 예산 공부할 때 개별적인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산의 편성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다 준비했었죠. 자, 그러면은 예산의 편성 절차 보시면 자 매년 1월 31일까지 신규 및 중기 사업 계획서 제출. 그 다음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합니다. 자, 그 다음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 제출할 거고. 자, 그러면 뚝딱뚝딱 해가지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헌법은 90일 전, 그 다음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죠. 자, 그러면은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은 예산 요구서하고 예산 배정 요구서는 다르다 그랬죠. 예산 배정 요구서 제출을 하고. 자, 그래서 여기는 예산 요구서 요놈하고 배정 요구서는 서로 다르니까 구분을 해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배정되면은 감사원에 통지를 해주잖아요. 얼마 배정되는지 알아야지 감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배정이 되면은 지출, 그 다음 결산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통상 자 결산 절차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결산 과정이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 풀 때 오히려 더 쉽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한 2개 정도 몰라도 순서 나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기록본 보시면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유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 요구서를 작성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거기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유월비 국고채무부담 행위 요구서 이걸 다 줄여서 뭐라 부릅니까? 예산 요구서라고 부르잖아요. 예산 요구서. 자, 그럼 기획본이 여기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니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 결산
결산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거기 보시면 결산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 그럼 결산은 예산의 편성, 지출 다음에 결산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니은은 여기 붙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배운 적은 없지만 결산은이니까 저기 끝에 있겠구나. 그 다음에 디귿, 정부는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거기도 보시면 똑같은 결산 보고서거든요. 그럼 니은하고 디귿은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 끝에 결산 쪽에 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리을, 청장은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라. 예산 배정 요구서니까 여기네요. 리을이 여기 들어가죠. 예산 배정 요구서. 자, 그 다음 미음,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청장에게 통보해라. 예산안 편성 지침이니까 여기 아닙니까? 그죠? 미음번. 자, 그 다음 비읍,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시고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을 하거라. 그럼 국회 제출하고 확정하거라. 요 두 개의 과정을 묶어가지고 비읍번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자, 봐봐요. 보기 안에서 있잖아요. 니은, 디귿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미음, 기읍, 비읍, 리을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건 보기 안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지장 없는 패턴이죠. 단지 뭐예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 근데 이거 저희는 풀이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쭉 여유있게 진행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이걸 빨리빨리 순서대로 또 정리를 하시려면은 아마 조금 문제를 조금 빨리빨리 나열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보신 것처럼 미음, 기읍, 비읍, 리을이 있죠. 뒤에 거 두 개는 몰라도 미음, 기읍, 비읍, 리을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거 어차피 뭐밖에 없습니까? 3번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기 2개 또는 3개를 몰라도 오히려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는 패턴들이 요런 문제입니다. 자, 11번은 3번.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있잖아요. 이제 돈 쓴 거 결산 보고서는 정부가 일단 결산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감사원에 먼저 보내고요. 감사원에서 이제 확인하고 다시 정부로 보내주면 다시 국회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번이 먼저고 디귿번이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1번은 3번인데 이것도 알고 보면 되게 쉽죠. 요령만 알면은 또 보기 중에서 하나, 두 개, 최대 3개까지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경찰 통제입니다. 경찰 통제. 자, 1번 경찰위원회 제도와 국민감사 청구 제도는 경찰 행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장치다. 그래서 경찰위원회 제도 민주적 통제장치고 국민감사 청구 제도는 19세 이상 300명이 연사하면 감사원에 감사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민주적 통제. 자, 그 다음 2번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배상 판결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다. 자, 여러분들 거기 행정심판이 있잖아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가 되거나 또는 상급 기관에 설치가 된다 그랬거든. 그럼 행정심판은 행정통제고요. 사법통제는 행정심판입니까? 행정소송입니까? 행정소송이 사법통제죠. 자, 그래서 2번 지문이 국가배상 판결이나 행정심판이 아니고 행정소송으로 나와야 돼요. 행정소송은 사법통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통제. 자, 그 다음 3번째 훈련권, 직무명령권. 이거 내부적 통제장치죠. 그 다음 4번째 국회가 갖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자, 경찰권 발동하기 전에 입법합니다. 그 다음 쓰기 전에 심의하니까 사전통제. 그 다음 쓰고 나서 결산하죠. 그 다음에 국정감사, 국정조사도 자, 문제 터지고 나서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데 매년 9월 달에 작년에 있었던 일을 쭉 감사를 해야 하시겠죠. 작년에 있었던 일을 올해 감사를 하니까 사후통제. 그 다음 국정조사는 사건들 막 빵빵 터지면 그때그때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게 국정조사입니다. 그래서 둘 다 사후통제죠. 사후통제. 자, 그러면 12번도 심화이론 또는 기출문제까지 다 들었던 학생들은 아주 쉬운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 요 놈이 문제 자체는 또 쉬운데 지문이 그동안 시험에 안 나오던 패턴이요. 간부시험, 승진시험에 이런 패턴 나온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순경시험에도 나온 적이 없고 이번에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럼 갑은 경찰관 A는 동료 경찰관들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접대를 받는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료들의 부정부패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게 뭡니까? 침묵의 규범이죠. 자, 그럼 동료 경찰관들의 부패를 알면서도 침묵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침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놈도 부패했고 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자, 부패를 하더라도 모른 척한다 그랬죠. 그럼 조직 구성원들이 이미 부패한 상태잖아요. 자, 이거 뭡니까? 구조원인 가설이죠. 자, 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은 조직의 부패에 대해서 침묵의 규범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패 저놈도 부패니까 어차피 나도 부패한 상태인데 저놈이 부패하는 거에 대해서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럼 가번은 침묵의 규범과 관련이 있고, 자, 침묵의 규범은 구조원인 가설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 나번, 이게 이번 시험에 처음 나온 패턴이거든.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B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자, 그럼 이거 뭐냐면은 B 있잖아요. B는 원래 경찰로서의 자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조직 내로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했죠. 고참들한테 배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음주운전 부추겼습니까? 아니죠. 요 경찰관 자체가 원래 경찰로서의 자질이 없는데 경찰 조직 안에 유입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뭘로 설명하죠? 썩은 사과 가설로 설명을 합니다. 자, 가번, 나번이죠. 가번, 나번. 지금까지 시험에 이렇게 나온 패턴이 없는데 가번은 이제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나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해가지고 조금 혼란을 겪을 수도 있었을 텐데 부패의 원인 하나씩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보기에 보시면 관련이 있는 건 어차피 썩은 사과 가설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부패의 자질 있는 놈을 모집 단계에서 배제를 못하고 조직 내로 유입이 됐고 이놈이 음주운전을 자꾸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 답은 주류 판매로 단속된 너래 연습장 업주가 경찰관 씨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하며 뇌물 수수를 시도했다. 일단 시민들 때문에 부패를 했으니까 전체 사회 가설 또는 미끄러운 경사로 가설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작은 호의를 베풀었다,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를 베풀었다 나오면 뭡니까? 미끄러운 경사로 가설로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 보시면 뭐 했다 뭡니까? 사건 청탁이잖아요. 사건 청탁. 시민들이 경찰관을 부패시킨 거죠. 그럼 당연히 전체 사회 가설로 풀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13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가번, 나번, 답은 자체가 기존에 시험에 났던 지문 패턴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부 다 조금 변형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또 조금 까다롭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오시면은 14 경범죄 처벌법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일단 1번 범칙행위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각호부터 3조 제3항 각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말한다. 자, 우리 경범죄처벌법 보시면 자, 우리가 기본이론 수업을 할 때 경범죄처벌법에 보시면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 그다음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 이 중에서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뭡니까? 범칙행위다. 그 다음 범칙행위를 한 사람 해가지고 쭉 정리를 했고, 그 다음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통고처분 절차 진행 못한다라고 공부했었죠. 자, 그게 3조 제1항, 3조 제2항, 3조 제3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1번 지문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간부시험, 승진시험에서 나온 적 없습니다. 우리 순경시험에서 처음 나온 건데, 문제 진짜 이렇게 낼지 몰랐거든. 3조 제1항, 2항, 3항 이거 바꿔치기 할지 몰랐는데, 근데 혹시 이걸 놓친다고 하더라도 2, 3, 4번을 읽어보시면 틀린 데가 없어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다들 옳은 지문으로 2번, 3번, 4번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감으로라도 아, 이거 1번 문제가 되는구나. 그 다음 공부했던 거 기억을 해보시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자, 범칙행위에 하나, 둘, 셋 3조 제1항, 2항, 3항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출제자분들이 이것도 뭐 작정하고 낸 것 같습니다. 근데 1번 1항, 2항, 3항 우리가 다 구분을 해야 되냐? 그 전체 다 구분 못해요. 아시겠죠? 이런 패턴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경범죄 처벌법은 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하는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합니다. 교사, 그 다음 방조범에 대한 강경규정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 범칙자란 상습, 구류, 피해자 18세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 네 번째
관공서에서의 주치소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 2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는 법정에 안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저기 문제를 1번이 어딘가 틀렸는지 몰랐더라도 2, 3, 4가 확실히 오르니까 1번 대충 요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구나. 눈치껏 긁어내는 거죠. 자, 14번은 1번이요. 자, 그 다음 15. 자, 1번 수사기관은 조사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경우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에서는 동석하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구분 없다 그랬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번 5. 그 다음 2번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아니고 성폭력에서 영상물은 몇 살? 19세. 증거 보존의 특례는 16세. 그 다음 가중처벌, 공소시효, 그 다음에 진술조력이는 13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모든 피해자가 아니고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그 다음 3번 이거 기출문제 풀 때 다 했죠. 피의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거 저기 시험에 다 나왔던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피의자가 아니고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 다음 네 번째, 조사 횟수는 1회로 맞춰야 한다. 자, 이런 규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숫자 체크했겠죠. 1회로 맞히는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자, 15번은 1번. 자, 그 다음에 16번 북한 이탈 주민 나왔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 보시면 자, 기억. 북한 이탈 주민이란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제가 수업할 때 외국 국적 취득해버리면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고 그때부터 외국인이라 그랬죠. 출입국 관리법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책 지원은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대 단위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북한 이탈 주민들 북한에서 넘어올 때 가족들 다 끌고 한 번에 넘어옵니까? 아니면 개인 단위로 넘어옵니까? 개인 단위로 넘어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자, 개인을 보호 단위로 하고요. 예외적으로 세대 단위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거주지는 5년. 그 다음 네 번째, 국내 입국 후 1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 그 다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박스 문제긴 합니다만 보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요거는 3번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7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인데 이거 저기 형법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형법 형소법 시간에 다 나오는 것들이고. 자, 우리 그냥 틀린 지문만 체크할게요. 자, 1번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운전자가 한 달 내에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두 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에서 자, 벌칙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거기 1회, 2회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음주 1회 단속이냐 2회 이상 단속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똑같이 돼 있습니까? 다르게 돼 있습니까?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새끼가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음주운전 일단 단속이 됐죠. 단속이 됐고 다시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단속이 된 경우인데 사건이 병합이 된 거예요. 병합이 됐고 그다음 2회 이상 위반한 자면 법정형이 가중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요거 위반해 가지고 형사처벌 받고요. 그 다음 요놈 또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하느냐, 그게 아니고 단속만 되면 되지 형사처벌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법 규정은 2회 이상 위반만 하면 되는 거지 2회 이상 위반해가지고 그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2회 이상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형법, 형소법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2번, 3번, 4번 특별한 거 없으니까 자,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경찰학은 판례 과목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17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8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 이거 저기 뭐야, 우리 기출문제 풀 때 하고 그 다음 법령특강에서 한 번씩 쭉 봤던 내용들이죠. 자, 그럼 1번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시험에 나왔던 질문 그대로 아닙니까? 자연재난과 그 다음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인적재난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자연재난, 사회재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자연재난, 사회재난. 자, 그 다음 2번 재난관리란 해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재난관리 부분은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라는 개념도 있고 안전관리라는 개념도 있고요. 자, 여태까지는 이 재난관리하고 안전관리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시험에 나왔었는데, 재난관리는 뭐냐면은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그 다음 복구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재난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난은 4단계로 구분되고 관리 단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자, 그런데 지금 봐봐요. 지금 보시면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평가를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의 예방, 그 다음에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나눠지지 평가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용어 정의를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를 했느냐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띵가띵가 국무조정실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자, 우리 경찰학 공부할 때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없어요. 없고. 자, 해설 보시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둡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해외재난이라는 개념도 따로 있거든요. 그럼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고 외국과 관련이 있으니까 외교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지문은 기출지문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출제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재난관리, 안전관리 바꿔치기해서 걸러내는 지문이었다면은 이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요 4단계를 정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 체크한 거고, 자, 3번, 4번도 처음 나온 지문입니다. 자, 그럼 18번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 19 범죄인 인도입니다. 자, 기억 범죄인 인도법 제6조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근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도가 가능하다. 이거 두 가지 원칙의 근거 규정이라고 그랬죠. 쌍방가벌성의 원칙, 최소 중요성의 원칙. 자, 그러면 기억번 5, 니은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정을 하면 법을 적용하겠다. 자, 조약 체결 안 돼 있지만 너네가 오케이 하면 우리도 오케이 할게. 그럼 뭡니까? 상호주의. 님번 5. 자, 그 다음 디귿. 자국민은 인도의 대상이 아니다. 자국민 불인도. 자, 우리나라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까?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 자, 리얼. 인도 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에서는 안 된다. 정치범 불인도죠. 명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 공부할 때 정치범 자체에 대한 개념 규정은 없지만 가해조항이라고 해서 땡땡은 정치범이 아니다. 제외 규정은 또 따로 있다 그랬죠. 그게 마지막이요. 국가원수 암살, 집단 학살, 항공기 납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치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 사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번, 그 다음에 니은번, 리을번 옳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뒤로 오시면 20번 집시법인데, 이번 시험 문제 또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지금까지 시험 문제들 패턴이 뭐냐면은 총론에서 강론까지 있잖아요. 보시면 교과서 목차 순서대로 쭉 출제를 하거든. 그래서 집시법이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니고 통상 문제 순서로 치면은 15번, 16번, 17번 정도에 나오고 뒤에 보안경찰, 그 다음에 외사경찰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번에 문제 출제 순서도 막 다 뒤틀어 놨습니다. 강론이 막 4번에 갑자기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 집시법 보시면은 1번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바로 위 상급관세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며칠이 됩니까? 10일 이내. 10일 이내. 자, 그 다음 해당 경찰관세장이 아니고 바로 위 상급관세장이죠. 그 다음 2번 집회 또는 금지 통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은 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금지를 통과한 관서장에게 이유 취지 알리고 답변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자,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거든요. 시행령인데 간부시험, 승진시험, 순경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뭐냐면은 자, 집회 시위 주최자가 있겠죠. 자, 그 다음 A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을 했더니
A 경찰서장이 너네 집회 시위하지 마라고 금지 통고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금지 통고에 대해서 주최자가 이의 신청을 할 때 해당 관서의 장입니까? 바로 위 상급입니까? 상급에다 이의 신청하도록 돼 있으니까 자, 지방청장에게 금지 통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겠죠. 자, 그러면 지방청장은 24시간 이내 재결서를 발송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재결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금지 통고는 소급해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청을 받은 상급 관세장은 금지 통고를 한 경찰 관세장에게 야, 이 신청이 있었다. 너네가 금지 통고한 이유가 뭔데? 답변서 빨리 제출하라. 즉시 답변서 제출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가 즉시 이루어져야지만 다시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이내 답변서를 이제 이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발송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그걸 생각하시면 야, 이거 24시간 이내 하면은 재결서를 24시간 이내 발송 자체를 못하게 되어 하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24시간이 아니고 즉시 금지를 통과한 관서장에게 이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답변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그 다음 얘들은 즉시 답변서 제출 명하고 답변서가 제출이 되면 24시간 이내 재결서를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은 X. 자, 이건 지문 본 적 없더라도 집시법 규정을 알면은 추측 또는 유추가 가능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최자는 신고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철회 신고서 몇 시간 전까지 제출한다 그랬더라? 24시간 전까지. 그 다음 네 번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번 이상 자진 해산을 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자, 해산 명령 3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이 5. 자, 그러면은 이번 시험 문제는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조금 평이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쉬웠어요. 쉬운데 항상 말씀드리죠. 이건 그냥 어떤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뭐냐면은 1차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상대적으로 요번이 쉽게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 2020년 1차 시험 배제하고 19년 시험이나 18년 시험 또는 그 이전 시험들하고 비교해보면 난이도는 그래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아시겠죠?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있고 개별적인 지문에 대한 난이도도 몇몇 개가 있고. 자, 그런데 그건 그거고 우린 그래도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기출문제, 문제풀이까지 쭉 다 했잖아요. 했고 1번 틀리면 안 되죠. 2번도 틀리면 안 되고 3번도 틀리면 안 돼. 4번은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고 5번도 실수하시면 안 되고 6번 틀리면 안 돼. 7번 틀리면 안 돼. 맞잖아. 이 새끼들아. 7번 이런 거 틀리면 밥도 처먹지 마. 밥 먹을 자격이 없어. 그 다음에 8번도 틀리면 안 되고, 아, 옛날에 이렇게 막 거칠게 이야기했더니 학생 하나가 막 가방 싸가지고 울면서 나가더라고. 내가 가지 말라고 잡아놨거든요. 야, 틀릴 게 따로 있지. 이런 거 틀리면 씁니까?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에서 뭐 혼동 생길 수도 있고, 10번도 뭐 쫄아가지고 틀릴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오시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특별한 거 잘 없고, 아까 어디 갔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있죠. 한 18번 정도. 그래서 제가 좀 관대하게 있잖아요. 최대한 널널하게 점수를 잡아보면은 대충 요 4문제 정도 실수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좀 차분하게 풀었으면은 통상 80점, 85점까지는 다 나올 수 있는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난 1차 시험은 그거 안 됐거든. 그 점수가 그까지 못 나와요. 한 75점만 맞아도 그냥 되게 잘한 시험이다라고 평가했던 게 작년 1차인데, 올해 1차인데, 이번 시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긴 합니다. 근데 그게 경찰학 자체의 변수는 한 80점, 85점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우리 경찰학은 저게 있어요. 외생 변수라 해가지고 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난이도가 경찰학에 그대로 다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막, 야, 국사 어려웠다며. 맞지? 국사 몇 분 걸렸습니까? 30분? 20분? 영어도 어려웠다며. 영어는 50분 걸렸어요. 다 못 풀었어? 잘했어. 수업 끝나고 남아있어요. 참 맞아야 돼, 저런 것들은. 그 다음에 형법도 뭐 지문 길고 형소법 이렇게 또 시간 걸리고 하면은 경찰학, 아까도 항상 말씀드렸죠. 시간이 쫓기면은 아까 박스 문제 순서 나열하기 있잖아. 예산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다 놓쳐버리거든. 그래서 요번에 아직까지 그 시험 끝나고 시간도 많이 안 됐고 뭐 표본 자체도 많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100점자 소식은 못 들었어요. 만점자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한 6개월 정도 공부한 학생들은 한 55점, 60점, 요렇게 딱 나오더라고. 그 이번에는 이제 한 달에 10점 정도 다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제 경찰학 자체의 난이도만 가지고 따졌을 때 그렇고, 시간 부족해서면 점수 거기서 한 마이너스 10점 정도는 더 가겠죠. 자, 근데 그건 이제 뭐 지나간 시험이고, 우린 또 여기 있는 학생들은 또 저 뭐야, 결과 나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이번 시험에 크게 기대 없는 학생들 아닙니까? 막 그런 생각하지. 가서 찍은 게 다 맞아가지고 합격하면 어떡하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시험 준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다른 과목은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는 없고,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시 찬찬히 검토를 해보고, 내가 아는 문제인데 실수해서 틀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음 시험에서는 실수하면 안 돼. 아는 건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몰랐던 부분들은 공부를 새로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막 문제지향제 경찰활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웃지향제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세 개로 나눠가지고 막 전부 다 비교하고 그럴 거냐? 그거 미친 짓 하지 마십시오. 그 어차피 나오면 시부를 하면서 그냥 또 찍으시면 되고, 차라리 우리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또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은 1개월에 10점씩 잡으시고, 그 다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공부한 기간에 비해서 점수가 좀 만족스럽다라고 평가하시면 공부 방법 그대로 밀고 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공부한 노력에 비해서 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공부 방법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점수 채점하실 때 조금 분인하게 가혹하셔야 돼요. 몰랐는데 찍어서 맞춘 거 이제 그 전부 다 틀린 걸로 처리하시고, 아는데 실수해서 틀린 거는 당연히 틀린 거죠. 자, 그렇게 점수를 조금 가혹하게, 스스로한테는 좀 가혹할 필요가 있어요. 가혹하게 매기셔가지고 계획 잡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풀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